시드니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살인사건 현장은 한 태권도 학원. 지난 2월 20일 이곳에서 41살의 한국계 여성과 그 아들로 보이는 7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경찰은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7-year-old child regularly attended the taekwondo lessons. The boy and his mother were killed inside the martial arts center.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듣던 아이와 데리러 온 엄마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The 39-year-old man there is the father. He's been stabbed to death. 호주의 주요 언론사들이 집중 보도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무척 화목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이민자 부부와 7살 난 아들까지 일가족 3명,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해된 일가족. 이 일은 모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해한 피의자로 기소된 남자는 바로 7살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유광경이었습니다. It was absolutely shocking. I didn't believe it was him. People didn't believe it.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그가 체포된 과정이 매우 특이하다고 설명합니다. So it actually began when Ryan showed up at Westmead Hospital and he had slashes to his chest and his arms. 2월 19일 월요일 밤 11시 50분 칼에 찔린 상처를 입고 스스로 병원에 걸어 들어온 유 씨는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He told he'd been attacked at a shopping centre, sort of mugged or attacked by someone who was homeless. 하지만 경찰은 유 씨가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슈퍼마켓을 직접 조사했지만 그곳에선 어떤 사건도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피해 가족 중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또 다른 신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He was a very dedicated worker. He was a very hard worker, and he was known as the machine. He was so reliable that when he didn't show up to work, immediately started to realize Stephen was missing.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건 현관문 안쪽에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남편의 시신. 2시간 뒤 태권도장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 유 씨가 운영하던 태권도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what we've been able to glean from our canvassing and from our data collection is the woman and the child were murdered at 6:30 p.m. We allege that the 49-year-old man is in hospital, travelled to Baulkham Hills and has had a confrontation with the 39-year-old man there. 시드니 경찰은 응급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이던 유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 씨가 기소된 혐의는 과실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머더. 그런데 수술에서 회복되자마자 구치소로 옮겨진 유 씨는 혐의 사실과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증의 의무는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아요. 시드니 경찰은 유 씨가 감추고 있는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유 씨의 숨겨진 정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제보자들이 잇따라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1년생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오해받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라이언 유로 불리는 유광경과 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유진. 그의 진짜 이름은 대체 무엇이고 SNS를 장식했던 마스터 라이언의 성공한 인생은 모두 진실인 걸까? 유 씨가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위치한 곳은 시드니 서쪽의 노스 파라마타. 안을 들여다보니 빗자국이 있네. 피해 아동과 엄마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현장에는 왜 선명한 혈흔이 남겨져 있는 걸까? 태권도장 주변을 탐문하던 시드니 경찰이 주목하던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49-year-old man used a white BMW, which was the victim's car, left the Martial Arts Academy sometime after 6:30 p.m. on Monday the 19th of February. 피해 아동은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2시간 연달아 태권도 수업을 들었는데 사건 당일 엄마는 평소처럼 자신의 흰색 차량으로 아이를 태권도장에 데리고 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저녁 6시경 수업이 끝날 아이를 데리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이후 주차장에 남아있어야 할 흰색 차량이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권도장의 시간표를 보니 아이들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6시 30분에 시작해 저녁 8시에 끝나는 성인반 수업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아이 엄마가 살해된 시각을 성인반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6시 30분, 7살 아이가 살해된 것은 성인반 수업이 끝난 8시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뒤 시신을 태권도장 안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밤 9시경 아이 엄마의 흰색 차량을 타고 피해자 집으로 향한 유 씨. Enrollment for information about their address, so he would have that information at hand. 유 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한 것도 실수는 아닐 거라고 분석합니다. If it was premeditated, he can't be seen to drive his own vehicle. First of all, going to draw attention from the neighbours. Car that's unfamiliar to them. It might alert the father before the attack. From a premeditated standpoint, there's a need for him to take the wife's car. 그날 밤 유 씨는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시드니 경찰은 이때 남편 김 씨가 퇴근해 집에 있는 상태였고 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편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차고로 통하는 문에서 멀지 않은 1층 거실의 바닥. The body is covered, which means there's something covered in the kitchen with a black kind of covered in the middle of right next to the kitchen. 경찰은 유 씨가 아내와 아이에 이어 남편까지 살해한 뒤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태권도장에 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권도장 안에서 발견된 혈흔은 이때 유 씨가 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유 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50분. Murdered the man at Walking Hills, and then at some stage after that has driven that vehicle to Westmead Hospital to present himself and get treatment for his injuries. 자신의 SNS에 나의 보물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두 아이와 집 안팎에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영상들도 여러 번 공개했던 유 씨. 유 씨에겐 이렇게 단란한 가정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인을 실행할 만한 어떤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 유 씨 아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은 전원을 꺼놓은 상태. 수소문 끝에 한때 유 씨 아내와 알고 지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거의 평상시에는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한 번씩 굉장히 심하게 싸우면은 남편이 막 엄청 바이올런트 해가지고 부수고 파손이 돼야 끝나는? 밖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이웃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폭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유 씨. 그 때문에 우울증을 겪던 유 씨의 아내를 도우려는 한인들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관계도 끊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 유광경 씨가 누구만 보면 얼마 벌었고 이제 우리 집 사고 땅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그 거짓말이 모두가 다 여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들통난 적들도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당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끊더라고요. 남모를 가정폭력과 허황된 과시욕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 생각했지만 충격적인 일가족 살인사건이 피의자로 뉴스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지인. 한때는 예를 갖추고 무도를 연마하는 수련장이었지만 이제는 살인사건 현장이 되어버린 태권도장. 그 안에서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벽면을 장식한 6개의 액자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권도의 총 본산인 국기원 등록 도장 인증서와 감사장, 호주 국기원장의 인장이 찍힌 감사장과 매니저 위촉장, 그리고 시드니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맥쿼리 대학 석좌 교수 계약서였습니다. 유 씨의 화려한 경력과 학력은 모두 사실일까? No, this is just from Macquarie University staff. So this is a particular recognition, not open for others. No, we don't. No. 맥쿼리 대학이 제공하는 공식 서류 포맷과 비교해보니 유 씨가 태권도장에 걸어둔 서류는 후보 신청서를 계약서로 글자만 위조한 거였고 학장인 마틴 파키슨 박사의 서명도 실제와 전혀 다른 가짜였습니다.
유 씨의 SNS에는 또 다른 명문대학인 시드니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 중이라는 프로필도 있었지만 시드니 대학에 직접 문의한 결과 유 씨에 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찾을 수 없다는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국기원에서 받은 등록도장, 인증서와 감사장은 진짜일까? 이번에는 두 서류 모두 진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부풀려진 것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태권도 8단이라고 홍보한 것과 달리 유 씨의 공인 단증이 4단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 씨의 과거를 알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던 교민. 한국 고기 뷔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때 불판 아르바이트하고 그 형은 웨이터였고요. 시드니 대학교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가 이번에 호주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서 운동에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돈 벌기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작은 돈들을 좀 많이 빌려갔었어요. 나중에 한 7, 800불 됐던 것 같은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왔잖아요. 그게 다가오니까 도저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해서 다 연락 끊고 은둔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운의 주인공으로 기억 한편에서 잊혀져 가던 유 씨를 다시 마주친 건 10년 뒤. 제보자가 결혼 후 아이를 등록시키러 간 태권도장에 유 씨가 사범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거긴데 변호사인 아내와 결혼했다며 딸 사진을 보여주는 유 씨의 반전 인생을 축하해 준 것도 잠시 그의 실체를 의심하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형수님 사진을 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랑 연인 사이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했나? 물어보려고 그래도 인사도 할 겸 형! 하고 불렀는데 광경이 형 아니에요? 아닌데 누구세요? 아니 얼마 후 태권도장에서 다시 만난 유 씨에게 그날 일을 설명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거는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실 쌍둥이 형제가 있어. 부모는 되게 잘 사는데 돈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많았던 걸로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를 안 보고 사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건 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또 다른 제보자는 시드니로 유학을 갔던 10년 전 유 씨의 동생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유진을 만났고 서울 과고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복수 전공하고 그 다음에 UDT 갔다가 이제 여기 호주 오게 된 거고. 직업은 뭐라고 한 거예요? 셰스우드 경찰서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있다. 그것도 이제 자기 친형이 자기를 거기에 이렇게 꽂아줘서 오게 된 거다. 친형이 유광경이라고 했어요. 시드니에서 먼저 자리 잡은 친형 유광경의 권유로 이민을 왔다는 동생 유진. 그는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재력가로 소개하며 동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한 마트에 들렀다가 거기서 선반 정리를 하는 유 씨를 목격한 뒤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굳이 거짓말 왜 하셨어요? 제가 한 2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해서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유광경과 유진, 그들은 정말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을까 아니면은 1인 2역을 하는 동일 인물이었을까? 유 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집 앞 쓰레기통에서 유 씨의 것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버렸어. 태권도장과 관련된 각종 팜플렛과 개인 물품들 가운데 2008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 씨의 이력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그의 영어 이름은 라이언 유진도 아닌 홀 광경 유. 태권도는 4단,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여러 대회 수상 경력과 함께 적힌 최종 학력은 시드니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식당과 식품공장, 타일업체 등에서 일을 했던 이력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 한국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태권도 업계에 종사한다는 그는 유 씨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유광경 씨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지운 지 오래입니다. 걔는 악마입니다, 악마.
막말을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의 돈을 탐내는 손버릇과 학부모들과의 갈등, 복잡한 이성관계까지 온갖 문제를 일으켜 내쫓을 때마다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용서하곤 했지만 그의 습관적인 거짓말은 끝내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 말고 쌍둥이 형제가 있다라고.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99.9%가 다 거짓말입니다. 걔가 왜 라이언을 쓰는지도 아시죠? 이름을. 올림픽에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 라이언에 내가 54kg 언더에 나갔습니다. 유 씨와 동일 체급의 폴이라는 이름도 같은 2000년 호주 국가대표 선수의 성이 바로 발음은 같고 철자만 다른 라이언. 스스로에게 그 이름을 붙인 뒤부터 유 씨는 자신의 경력에 호주 국가대표를 적어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 씨의 아내 역시 결혼 전 유 씨의 거짓말에 속은 걸로 보입니다. 회계사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로스쿨 진학해가지고 회계 관련된 뭐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국제 변호사인데 여기 한국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문대 박사와 교수라는 학력은 물론 일란성 쌍둥이 형제라는 얘기도, 부모님의 재력과 단란한 가정도, 심지어 태권도 경력에 이르기까지 마스터 라이언의 모든 것은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유 씨가 주변에 자랑했던 것과 달리 태권도장은 물론 그가 가족들과 살던 주택도 소유주가 따로 있는 임대였습니다. 게다가 태권도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사업주도 유 씨가 아니라 그의 아내 신 씨. 그 이유가 뭐였을까? 너무 힘들게 살고 남편은 너무 이상하고 주변에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차려보면 어떻겠냐. 근데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서 좀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태권도장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운동시설이 문을 닫아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 씨 가족은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생활을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뭐 큰 돈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200~300불인가? 그 정도 이제 단기간 지원한 적은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은 물론 태권도장까지 주변 시세로 볼 때 우리 돈으로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를 냈던 것으로 보이는 유 씨 가족. 혹시 유 씨가 피해자 부부에게 빌린 돈이나 투자받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가족 살인을 계획한 걸까? 하지만 시드니 경찰은 피해 가족과 유 씨 사이의 금전 관계 역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씨의 범행 동기는 대체 뭘까? 우린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남은 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장소가 그것이 과연 그에게 적합한 곳일까? 자신에게 이 범죄의 어떤 혐의점이 바로 돌아올 만한 곳이고 사전적으로 과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일까? 유 씨가 우발적으로 아이 엄마를 살해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시드니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아이 엄마가 유 씨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폭로할 위기에 처하자 유 씨가 그것을 막으려던 건 아닐까? 근데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짓말을 피해자의 엄마가 직면했을 때 사람을 살해하는 식으로 유 씨가 대응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이 있고요. 유 씨의 습관적이고 병적인 거짓말이 일가족 살인 사건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아니라는 전문가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광경의 거짓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대중 매체적 용어로 리플리 증후군. 그가 첫 번째 살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뒤 별다른 증거인멸 시도도 없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간 건 역시 그의 대담한 계획이라기보다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광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황 대처를 현실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허황된 거짓말로써 풀어나갔기 때문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나는 노력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손쉬운 거짓말로 가짜 자성을 만드는 리플리 증후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이미지의 괴리가 클수록 내면의 열등감이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적인 열등감은 사소한 일에도 필요 이상의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어떤 일, 이게 촉발 요인이 되면서 폭력이나 기물파손이나 방화나 또는 살인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해왔다. 그것을 알고 싶다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육군제 60기계화 보병여단 107기계화 보병대대에서 복무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3년 6월 12일경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실종된 이미경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실종 당시 22살이었던 이 씨는 1980년생 혹은 1981년생으로 추정됩니다. 1998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실종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찾습니다. 사진 속에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채 사라진 여성은 154cm에서 162cm의 신장으로 추정됩니다. 실종된 해당 여성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신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모양의 문신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문신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Hallo, ik ben Rut en ik woon in Nederland en ik ben geadopteerd uit Zuid-Korea. Volgens de papieren van Holt ben ik rond 7 december 1969 geboren. Pas sinds kort ben ik erachter gekomen dat deze 2 puntjes op mijn arm geen moedervlekken, maar tatoeages zijn. Ik vraag me af, wie herkent dit of heeft dezelfde soort tatoeages? 군산에서 미아로 발견되어 전주 비사벌 보육원과 홀트 아동복지회를 거쳐 1971년 벨기에로 입양을 떠난 박윤희 씨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입양 전 1년여간 박윤희 씨를 보호했던 위탁 가족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윤희 씨의 오른팔에는 점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